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쏟아진 군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문건들을 보게 되면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나 진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다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 그리고 이후 담화에서 그간 자신이 불리한 국면일 때 언급해왔던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들과 중진들에게는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게 되면 결국 윤석열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구 진영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냐. 내년 상반기쯤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가 인정돼서 대선 후보에 또 못 나오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서 결국 정당이 해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굳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제거할 필요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이 굳이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자폭행위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없애고자 길을 썼냐라는 것이죠.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가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은 국힘, 검찰, 그리고 수구 언론과 함께 줄곧 범죄자 이재명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시작이 대장동 사건이었죠. 윤석열을 따르는 검찰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현동 사건, 그다음 위증교사 사건 등 수많은 혐의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연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마치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갔었죠.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했었고요. 또 이런 검찰과 수구 언론 주장에 힘입어서 윤석열과 국힘은 정치적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해했죠.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있었던 그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를 토대로 한 수사, 그 수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6월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서 노후 원전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이때 이 과정을 문제 삼아서 2019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감사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당시 유병호 감사원 국장의 주도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국장이 감사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렸다라는 거죠. 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윤구 장관이 직접 또는 그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또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해서 월성원전을 즉시 가동 중지하도록 관철시켰고, 이 지시에 따라서 정재훈 등 한수원 관계자들이 한수원 이사들을 설득해서 즉시 가동 중지 안건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직권 남용,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과 반대되는 내부 증언들 같은 경우에는 유병호 국장이 모두 묵살해버렸고요. 보고에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후 2020년 감사원에서 유병호 국장이 조작한 내용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성원전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서 문정부가 조기 폐쇄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때에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 검찰은 산자부 장관실 그리고 한수원을 압수수색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인용해서 윤석열이 총장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원전 수사 구속영장을 승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산자부 공무원 3명 그리고 백운규 산자부 장관하고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하게 된 것이죠. 이후 윤석열이 이 월성원전 수사를 대선 출마 이유로 삼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공정하고 강직한 이미지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검찰, 감사원, 국힘, 수구 언론 등과 야합을 해서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 뒤에 검찰과 이에 동조하는 사법부를 통해서 정적 이재명 대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또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검찰이 피의자들의 진술만 가지고서 혐의를 만들어냈고 이를 위해서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한 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검찰의 편향적 증거만을 채택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한성진 판사와 달리 사법부에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요. 또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껏 조작과 날조로 정치적 기소와 수사를 벌여서 실패한 적이 없었던 그 윤석열이 아무리 법기술을 동원해도 이재명 대표를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윤석열의 불안감에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 2가지 강력한 견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특활비 삭감이죠. 검찰은 상명하복을 전제로 하는 그 검사동일체 조직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특활비를 쌈짓돈 삼아서 검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상부검사가 하부검사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랬었죠.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편의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를 오남용해온 것이죠. 자, 이렇게 검찰과 감사원이 특활비라는 것을 통해서 조직의 결속력을 다져는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용처를 밝히지 않는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을 단행시킴으로써 이 조직을 와해를 시킨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과 국힘이 이 특활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노력해왔지만 결국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그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2번째는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그 검사들,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이 단행된 것이죠.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여러 탄핵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의혹, 그리고 윤석열의 대선 출마 이유였던 그 월성원전 감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월성원전 감사의 경우는요, 최재해 원장 때가 아니라 전임이었던 최재형 원장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월성원전 수사에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사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최재해 원장이 위법적인 감사를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적절한 사후 처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법한 감사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불법적 감사에 대해서 사면을 준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불법적인 검찰과 감사원의 행태를 알리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민간인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정치권, 행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찰과 감사원이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과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견제 속에서 엄청난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윤석열은 자신이 그간 수족으로 삼아서 대통령 자리까지 이르고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탄압하면서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서게 했던 그 검찰과 감사원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자 결국 지난 여름부터 비밀스럽게 준비해오던 불법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국가 세력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내뱉은 진심의 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진심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계획을 세우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민주당사까지도 계엄군으로 하여금 장악하도록 그 계획을 세우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 감사원, 수구언론 등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악한 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청렴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일에 매진하는 그 정치인 이재명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힘은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해왔던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것은요, 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과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 그리고 공범자 국힘 의원들하고 국무위원 등 이 부역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혼란한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모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집회에서도 힘차게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